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124페이지부터 13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신호, 호전 반응. 복합 활성 효소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이 회복될 때는 10중 8구 호전 반응을 동반하게 된다. 호전 반응이란 인체가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항상성의 극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가 갖고 있는 항상성은 놀라워서 아무리 비틀어도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고무 인형과 같다. 비틀어진 기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사, 발진, 기침, 가래, 코피, 무기력증, 통증, 이명, 안구충혈, 구토, 빈혈, 하혈, 탈모와 같은 현상이 호전 반응이다. 인체는 이런 극심한 과정을 겪은 후 차차 나아지기 때문에 호전 반응에 직면하면 겁을 먹기보다는 두 발 전진하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준비 자세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나도 호전 반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당황했던 적이 있다. 특히 여자들 중에 얼굴에 발진이 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난처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여자의 경우 화장을 하기 때문에 피부층에 잠재되어 있던 화장독이 빠져나오면서 발진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체 치유 단계에서 자기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찌꺼기들, 즉 죽은 세포, 병든 세포, 낡은 세포 등을 가져다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 아무리 인체의 찌꺼기라고 해도 본디 모든 세포는 단백질 분자이기 때문에 신진대사 과정에 있어 하나의 연료가 된다. 단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런 자기 분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사가 정상화되는 것과 인체의 찌꺼기가 사라지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을 찾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인체 정화 과정은 대대적인 주택 수리 과정과 유사하다. 벽지를 뜯어내면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낡은 수도관을 드러내면 녹물이 흘러나오며 하수도를 거치면 썩은 내가 나는데 인체도 오래된 세포를 드러내고 막힌 혈관을 뚫고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건강 스위치에 정신호가 들어오는 현상이라고 해서 명현현상이라고도 불리는 호전 반응은 중증 환자일수록 반응의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일수록 장내에 움푹 파인 괴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괴실이라 함은 변비 환자가 묵은 변을 배출하기 위해 장에 압력을 가할 때 점막이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면서 생기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이다. 이곳에 숙변이 끼게 되면 장내 독소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침투하여 각종 대사질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반 효소가 하나의 연장만 갖고 있는 기술자라면 복합 활성 효소는 드릴, 망치, 방수, 끝, 펜치, 톱, 송곳 등 다양한 연장을 갖춘 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 단순 발효한 일반 효소가 소화기에만 관여한다면 복합 활성 효소는 대사계 전반에 걸쳐 수리가 가능하다. 연장이 많은 기술자일수록 더 잘 고칠 수 있는 것과 같다. 복합 활성 효소를 통해 장 청소를 하게 되면 켜켜이 숨어있던 숙변이 분해되면서 오염물질이 폭발하듯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런 물질이 대장에 가득 차면 배가 부글거리면서 가스가 차오르고 복통, 설사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호전 반응이다. 이런 증상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을 식품의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호전 반응은 절대 병이 아니며 몸이 정상을 찾아가는 생체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전 반응에 직면한 사람들은 엄청난 변의 양에 놀라게 되는데 이런 변은 지독한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검은색을 띠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라야 장이 정상을 되찾아 한 줄로 된 황금색의 바나나 변을 볼 수 있다. 보통 우리 몸이 망가질 때는 장, 간, 신장이 순서를 따르는데 몸이 치유되는 순서도 이와 똑같이 장, 간, 신장의 순서를 따른다. 장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은 다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신장이 나쁜 사람의 경우 기본적으로 몸에 붓기가 있다. 이는 대사계 이상으로 인해 인체의 혈액 정화 능력과 수분 관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합 활성 효소를 복용하게 되면 호전 반응을 통해 얼굴, 다리 등이 더욱 부어오르게 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체내의 유해 물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장세포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 대사 능력이 살아나 몸의 붓기가 차츰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체 정화의 메커니즘이다. 말했듯 호전 반응을 대하는 현대의학의 입장은 매우 회의적이다. 현대의학에 의존하여 대사질환을 치료할 경우 한 움큼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 전술했듯 약의 다른 의미는 독이다. 한 가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가령 항암제를 복용하게 되면 머리털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부작용이다. 항암의 이점이 탈모의 부작용을 상회하므로 할 수 없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다.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치유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과 호전 반응을 혼돈한다. 그들에게 있어 눈으로 봐서 나쁜 것은 그저 나쁜 것일 뿐이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약물 치료는 체온을 떨어뜨려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세포의 재생을 막아 병을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이 모두가 몸이 하는 일을 약이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현대의학이 만능은 아니다.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고 내 몸이 고치는 병이 따로 있다. 팁. 장 건강을 돕는 10가지 방법. 1. 식사 간격을 5시간 내지 6시간으로 정하자.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을 위장과 소장이 소화시키는 데는 5시간 내지 6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에 못 미칠 경우 소화에 문제가 생겨 장내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염, 위궤양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간식을 하지 말자.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시간 간격을 어기고 도중에 간식을 하게 되면 위에서 소화시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마무리 소화 및 흡수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 이로 인해 소장에서의 음식물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상 발효 현상이 발생하여 혈액 오염이 주범이 된다. 3. 과식을 자제하자. 흔히 과식을 자기 입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한다.
과식은 소화효소를 과다 소비시켜 대사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식생활이 유전자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식을 하게 되면 본인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 자식에게도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4. 야식을 삼가하자.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워두어야 한다. 인간이 잠자는 동안 인체는 몸을 치유하는 일에 돌입한다. 자는 동안에도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면 인체의 재생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5. 단순하고 다양하게 먹자. 인체의 소화기는 복잡한 음식을 동시에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 뷔페에 다녀오면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한 끼에는 5가지 이내로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우리네 서민의 식단은 대대로 삼첩 반상이 기본이었다. 밥과 국을 뺀 3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소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신 끼니마다 메뉴를 바꾸어 영양학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6. 가공식품을 피하자.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를 잃어버리게 된다. 백미보다는 현미를, 정제 밀가루보다는 통밀을 먹자. 과일은 껍질째 먹고 멸치는 통째로 먹어야 한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 합성 물질로 인해 인체에 독소가 쌓일 수 있으므로 자연식을 하는 것이 좋다. 7. 음식을 꼭꼭 씹자. 저작은 소화의 첫 단계로서 음식을 꼭꼭 씹게 되면 내용물이 잘게 부수어져 소화되기 쉬운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침샘, 위장, 소장에 신호가 전달되어 소화효소의 분비가 원활해진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30회 정도가 적당하지만 환자는 50회, 중환자는 100회 이상 씹어야 한다. 8. 육류를 자제하자. 육류의 과잉 섭취는 장내 부패의 원인 중 하나이고 장내 부패는 혈액을 오염시키므로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달걀과 보리밥을 먹고 난 뒤에 방귀 냄새 차이를 떠올려보자. 육류를 섭취할 때는 미리 과일을 먹거나 해조류, 야채와 함께 먹는 습관을 갖자. 9. 야식을 했을 경우에는 아침을 굶는다. 아침은 가급적 먹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야식을 한 뒤에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을 보면 밤새 소화기관이 시달렸다는 증거이므로 이럴 때는 아침을 굶음으로써 소화기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육체노동에 임해야 했지만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은 오전 시간에 장을 비우는 것이 좋다. 10.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 음식을 대할 때 햇빛과 공기, 물과 흙을 제공한 자연에 감사하고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갖자. 또한 이 음식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자.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되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은 음식이 온 몸으로 전달되어 그 몸과 마음으로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따라오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